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의과학자 블라햄스터입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영상. 해킹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요. 일단 구글 측에서 문제 없을 거라고 통보가 와서 오늘부터 이제 신규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중요한 내용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잖아요. 아직 제 목소리가 조금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좀 듣기가 힘드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 알벤다졸 복용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알벤다졸, 메벤다졸,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암 환자분들이 구충제를 드시면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또 쓰시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또 복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신뢰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좀 덜 했는데 이 시점에서 이 구충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복용을 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그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알벤다졸과 프리지관텔 두 구충제에 대한 안전성과 독성에 대한 요 모니터링을 한 리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프리지관텔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오늘은 알벤다졸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두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좀 길어서요. 자, 먼저 이 2018년도 서울대학교에서 알벤다졸의 안전성과 독성에 대한 리뷰를 발표했습니다. 자, 요 리뷰는요, 항암 효과에 대한 것은 아니고 복용량에 대한 안전성과 독성을 평가를 한 논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복용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국의약품 안전위험관리원이라는 기관에 보고된 알벤다졸의 부작용 건수는 총 256건이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대부분 흔히 나타나는 그 부작용으로서 오심이라든가 구토 증상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러나 이제 심각한 이상 반응,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난 건수는 총 256건 중에 6건입니다. 이 6건 중 한 환자는 심부전으로 사망을 했어요. 네, 이 환자는 그 구충제 알벤다졸을 복용하면서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치료제를 복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시메티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어요. 그 약이 시메티딘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발표를 한 걸 보면.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이 프리지관텔 구충제를 복용한 사람에게도 이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를 보면 같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파모티딘이라는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환자, 알벤다졸과 프리지관텔을 복용한 두 환자에게서 이상 증상이 심각한 이상 증상, 사망까지 이르게 한 부작용이 나타난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같이 복용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은 사례로 위역류성 식도염 치료제가 알벤다졸과 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메벤다졸의 경우에는 시메티딘과 함께 복용을 할 경우에 혈중 메벤다졸의 농도를 높여줘서 어떤 양리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리뷰에서도 메벤다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펜벤다졸과 알벤다졸과 프리지관텔 이 두 가지 구충제에 대해서만 증명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통점이 시메티딘과 파모티딘과 유사한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이 알벤다졸을 같이 복용을 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상담을 통해서 시메티딘을 같이 복용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복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알벤다졸은 흡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다른 펜벤다졸이라든가 메벤다졸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사람의 경우에는 1에서 5% 정도, 또 동물 중에서 쥐의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의 흡수율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종에 따라서 흡수율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고 사람마다도 개체 간에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진 음식과 같이 먹어라든가 아니면 비타민 E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같이 복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 논문에서 이 지용성 비타민이라든가 기름진 음식과 같이 복용을 했을 경우에 흡수율이 약 기존 대비 20에서 30% 정도가 올라간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용하는 이 알벤다졸 자체는요, 비활성 상태의 약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는 알약인 알벤다졸,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이 복용을 한 후에 간에서 활성형으로 바뀐 상태의 구조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분자 구조는 활성형에서 다시 모양이 바뀌면서 비활성 상태로 배설되는 상태에서의 알벤다졸 분자 구조를 말합니다.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은 이게 활성형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벤다졸이든 펜벤다졸이든 메벤다졸이든 우리가 복용량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체내에 흡수되는 양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간에 독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조건 펜벤다졸이나 메벤다졸, 알벤다졸의 복용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 용량을 복용하더라도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모 유튜버인 그 암 전문의 선생님께서 전이암인 경우에 펜벤다졸을 하루에 222mg짜리를 4개 888mg 혹은 1000mg 1g을 복용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내용은 동의하지 않아요. 알벤다졸의 경우에 제가 잠시 뒤에 이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장기 복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농도로 장기 복용을 할 경우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용량을 복용하기보다는 저용량을 복용을 하면서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농도를 조금씩 올려서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알벤다졸은요,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져서 활성형으로 바뀌게 되면 이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활성형 알벤다졸을 알벤다졸 설폭사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감기가 9시간 정도가 돼버려요. 활성형인 상태에서는. 그리고 얘가 다시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고 대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비활성 상태로 배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즙 분비가 제대로 안 되거나 담낭을 제거를 하신 분들은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시메티딘이라든가 파모티딘과 같은 약을 같이 복용을 할 경우에는 알벤다졸 설폭사이드의 반감기, 그러니까 활성형 알벤다졸의 반감기를 기존 9시간보다 훨씬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혈중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체내에 오래 남게 돼서 양리 효과는 커질 수가 있는데, 앞선 사례에서 보다시피 알벤다졸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계열의 구충제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 두 약물의 상호작용 기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병용하는 것을 권유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비타민 E라든가 커큐민, CBD 오일과 같은 지용성 약물과 함께 같이 복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은 사람용 구충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복용량에 대한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무조건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충제의 목적은 구충이잖아요. 그죠? 기생충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복용량이라든가 복용 방법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 항암 효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조절을 하면서 검사를 통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복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알벤다졸에 대한 그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그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용량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